네,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어떤 종목으로 또 사연을 남겨주실 건가요? 예, 롯데케미칼요. 4월 달에 19만 원 주고 40%로 매입했어요. 4월 달에 19만 원에 들어가셨다고요? 예, 예. 몇 퍼센트 들고 계신가요? 아니, 40% 아, 비중은. 40% 들어가셨다고요? 예, 예. 아, 적진 않으신 비중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언제 매수가까지 올라온 거 궁금하기도 하고, 네. 더 갈 수 있겠는가 목표가도 알고 싶고, 네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출렁이면서 19만 원까지도 올라서려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좀 밀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수익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예, 예.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19만 원에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0.3% 밀리면서 16만 6천 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네, 화학주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좀 화학 종목들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역시 좀 실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슈 측면, 기술적인 측면 모두 살펴보도록 하죠. 하승훈 전문가님,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19만 원에 들어가셨어요. 이런 매수가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기본적인 측면부터 먼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기본적인 측면, 롯데케미칼 아주 유명한 회사죠.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학 업체고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큰 업체 중에 두 개가 있는데, LG화학은 또, 2차 전지나 다른 쪽이 좀 강세적인 측면이 있고, 순수하게 화학적으로만 보면 롯데케미칼인데, 아무래도 이 롯데케미칼 주요 제품, 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의 주요 생산품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수지 제품, 화성 제품, 기초 유분 제품 크게 이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PP 같은 제품 많이 생산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주요 제품 중에 하나가 EG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적을 한번 보면요. 2012년 대비 2013년 실적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일단 연간 예상 실적을 놓고 보면 거의 2013년 대비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코스피는 어제 기사가 이런 기사 많이 나왔죠. 연중 최고치 경신, 박스권 돌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롯데케미칼은 오히려 거의 연중 저점 부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연간 실적 전망도 안 좋은 데다가 2분기 실적 전망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좀 반영이 되고 나서 악재가 터지고 나서 그다음 반등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최대 목표가는 지금 주당 순자산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당 순자산 BPS가 올해 한 19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9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좀 2분기 나쁜 실적 반영되고 나면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주당 순자산 기준인 19만 원 정도로 최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 10,000원, 그 주당 BPS 19만 원 이 정도니까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이 아주 싸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 조금씩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인데 차트를 보니까 롯데케미칼 정말 말씀대로 거꾸로 좀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 4분기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자고 얘기를 또 덧붙여 주셨어요. 그럼 3분기 실적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분기에 이 주요 제품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2분기 실적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아마 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주가가 미리 빠진 측면이 있었고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발표 이후에 좀 반등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4월 달 이 화학 제품 가격이 안 좋았는데 6월부터는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6월부터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이 화학 제품 가격들이 3분기에 올라가면서 3분기 실적은 조금 2분기 대비 나아질 걸로 보고 있고 3분기 실적 회복되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부터 화섬체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중국 지표들도 엊그저께 발표한 중국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화학 제품들 가격 회복되고 3분기에 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또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 폴리에스터 재고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이 가격이 앞으로 좀 올라갈 부분이 있고 아시아 지역 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정기 보수가 돼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 좀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본다면 2분기 중국 GDP 성장률도 어제 굉장히 좀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 측면에서 봤을 때 화학업황이 지금이 좀 바닥이라고 봐야 될까요?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닥일 가능성이 있고 조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가기는 조금 약하다. 그냥 반등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지만 이게 상승 추세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렇게 실적 대비 싸지만 너무 이렇게 엄청나게 싸진 않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화학 업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실적 측면도 역시 반등 쪽으로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지금 시청자님께서 19만 원까지는 올까라고 하셨는데 아까 BPS 살펴주실 때 올해 19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치가 그 정도일까요? 네, 중기 목표치가 19만 원이 될 것 같고 19만 원을 바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요번에 6월 달에 18만 7,5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 매수가가 19만 원이고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최소한 매수가가 오거나 그 이상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파시려는 성향들이 있으신데요. 지금 분명히 롯데케미칼은 좀 기술적 분석을 조금만 한다라면 시세의 흐름을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6월 달에 파실 수가 있었고 매수가보다 조금 낮지만 18만 원 중후반에서 파실 수가 있었고요.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파실 수가 있었고 이때 비중이 지금 40%시니까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셨다면 18만 원 중후반에서 비중을 줄이셨다면 요번에 하락했을 때 다시 사셨으면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으로 전환이 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자리가 왜 강력한 저항 자리냐면 정구점 지난 4월 달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실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제 강한 저항입니다. 급락이 나오기 직전의 고점. 이런 자리가 항상 강한 저항이 되는데 요번에 그 자리 부근까지 올라갔었고 롯데케미칼은 2014년 들어서 121선에서 지지받다가 그 자리가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항상 이 121선이 우하향에서 내려오면 강력한 저항으로 첫 번째 깨지고 나서 급락이 나왔다가 그 자리로 처음 되돌릴 때는 여지없이 저항받습니다. 10번 중에 8, 9번은 저항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 올라왔을 때는, 최초로 올라왔을 때는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우하향 중인 121선과 직전에 강하게 저항받고 급락했던 그 자리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수가에 조금 못 미치지만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셨거나 최소한 절반을 줄이셨다가 지금 전저점 내려와서 다시 지금 바닥을 다지려는 시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매도하시고 밑에서 다시 사셨으면 평균 단가가 확 낮춰지기 때문에 이 다음에 반등할 때 조금만 반등해도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었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121선과 정고점이 있는 이 18만 원 중후반이 1차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 기관 매수가 얼마나 세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실적 발표 직후에 기관 외국인 매수가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이 18만 원 중후반의 저항 자리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단기 지지 라인은 올해 5월달 저점이 15만 4천 원이 되겠죠. 그 자리가 단기 지지 라인이 될 거고요. 중요한 자리는 월봉 차트를 보시면 롯데케미칼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월봉상 122평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도 그렇지만 대형주는 이 월봉상 122평 우상향해서 올라오면 그 자리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기적인 지지 라인은 월봉상 122평 있는 자리 1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형성되고 그런 자리는 거기서 보통 뭐 작게는 10%, 20%, 크게는 5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 자리니까 그 자리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의 전략 좀 들어보셨어요. 일단 실적 이후에 수급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18만 예,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말씀하세요. 18만 5,500원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매물단이나 돼야 되겠습니까? 기간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2분기 실적 이후에 수급이 만약 지켜준다면 바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후에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좀 네. 간단하게 기간을 더 말씀해 간단하게 주시겠어요?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조만간 하겠죠. 예, 7월 말 8월 초쯤에 할 건데 제가 롯데케미칼 실적 발표일은 확실히 챙겨보진 못했는데 아마 8월 초쯤에 늦어도 8월 초쯤에 할 것 같은데 발표 후에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 후에 2분기 실적 저조한 게 다 반영이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부터는 좀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한 달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단님 실적 반드시 챙겨보시고요. 그 한 달 이내로 18만 원이 지지되는지 여부 체크하신 후에 18만 5,500원 목표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기운 내세요. 수고하십시오. 예.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 살펴봤는데요. 두 분 전략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하승훈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18만 5,500원, 손절가 14만 5천 원이고요. 대신증권 김현웅 PB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 16만 2천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 엇갈리고 있지만요. 목표치 비슷하게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가격대 잘 기억해 두시고 좀 전략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게시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남겨주셨어요. 필명 날라갈걸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은 바로 IHQ입니다. 매수가가 1,810원, 비중이 30%입니다. PB님, 굉장히 시청자님께서 좀 매수 타이밍을 일찍 들어가신 것 같아요. PB님께서 IHQ 굉장히 좀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던 종목이니까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이 1,810원이면 이제 매수를 이제 2011년에 하신 거네요. 아니면은 거의 2011년에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세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익이 나서 이제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IHQ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사이더스죠. 사이더스의 이제 종목명이 이제 IHQ인데. 이 최근에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스펙을 통해서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스펙에 합병이 되면서 이제 상장하기로 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확정이라고는 아직 못해요. 무조건 거래 정지가 됐다고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대부분 이제 확정되고 상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큐브가 상장하는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 이 IHQ는 큐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지 큐브는 단기적인 그냥 이슈일 뿐이고 큐브 소속이 비스트랑 이제 포미닛인데 비스트랑 포미닛이 뭐 사실 뭐 JYP 소속이나 YG 소속 가수들만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쪽을 좀 보면은 연습생을 만들지 않고 계속 이제 아티스트를 돌리면 그게 돈이 되는데 올해 계획은 아마 그렇다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IHQ가 사실 그 김우빈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속 그 작가가 이제 중국에 어떻게 이제 드라마를 내고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 컨텐츠로 인정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우빈이 김수현만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킬러 컨텐츠가 아니다라는 느낌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나중에 인기가 많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음원 쪽에서는 이제 G.O.D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2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만한 그다지 큰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어떤 M&A 모멘텀 아니면은 어떤 지분 투자 모멘텀으로 IHQ가 이제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게 되면은 다른 키스트라든지 CJ E&M하고 동일하게 또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로 엮여갈 수는 있어요. 근데 킬러 컨텐츠가 좀 부족한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등락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위아래로 계속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지금같이 잘 보유하시되 뭐 오랫동안 투자하셨으니까 올해 정도만 올해 정도만 잘 보유를 하시고 하반기에 실적이 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가서 다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막 움직이다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유를 하시고 신고가 돌파하는 그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매도를 한번 고민해보자. 목표가를 3,400원 정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따로 손절가는 필요 없을까요? 손절가는 네, 6월 25일 저점이 이제 2,500원인데 네. 그 2,500원이 하향 이탈할 때는 이제 그때 익절이죠. 그때도 이제 수익 그렇죠. 상태니까 익절가를 2,500원이 깨지는 2,49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격대가 무너질 경우에는 추세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2,500원 손절가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3,400원 올해 목표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를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IHQ 살펴드렸습니다.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또 전화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엑토즈 소프트요. 네, 엑토즈 소프트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4만 원대 들어갔고요. 네. 50%요. 4만 원에 50%요, 시청자님. 네. 네. 올해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올해 들어갔는데 너무 전망은 좋다는데 네. 계속 손실 구간이라서 그러시군요. 지금 네. 4만 원의 비중도 좀 많으셔서 걱정이 네. 크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자리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상담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저희 네. 바로 한번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진단을 좀 들어볼까요? 하승원 전문가님요. 네, 연결해 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엑토즈 소프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네.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4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죠. 네. 컴투스나 게임밀 같은 업체들은 주식들은 신고가를 내면서 날아가는데 엑토즈 소프트는 뭐 기술적 반등 수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네. 킬러 게임이 없다는 거죠. 뭐 히트작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엑토즈 소프트가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컴투스는 2012년도에 게임주 대장이었고요. 2012년도에. 그리고 2012년도 말부터 꺾였고 2013년도 상반기에는 엑토즈 소프트가 대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반기 이후에는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일단 뭐 유상 증자 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 히트작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컴투스가 날아가는 거는 신작을 내놓을 때마다 뭔가 이슈가 되고, 게임 순위 상위의 랭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엑토즈 소프트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게임주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게임 회사가 개발해서 이 런칭하는 게임들을 직접 해보시고, 게임 랭킹에서, 얼마나 상위권에 유지가 되는지, 뭐 그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엑토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 2013년까지는 게임주 치고 실적이 견조하게 괜찮았습니다. 근데 2014년도 1분기에 적자가 났죠. 매출액이 244억 나왔습니다. 2014년 1분기에. 2013년도에 약 1,400억 났는데 너무 조금 나왔어요. 지금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2분기, 3분기에 기대감이 있을 거냐. 근데 2분기,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려면
이 신작을 얘네가 내놓았을 때 히트를 쳐야 되는데 히트를 못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 액토즈소프트는 이 히트 게임, 킬러 게임을 내놓는 능력이 좀 안 되는구나.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관망을 하게 되고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액토즈소프트의 주가 흐름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모멘텀이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4만 원 매수가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레 전망을 해봅니다. 목표가나 그러면은 네. 그 손절해야 되는 그 가격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토즈소프트의 주봉 차트입니다. 좀 보시면요. 과거에 2012년도에 컴투스가 날아갈 때, 300% 이렇게 날아갈 때 어디서 지지받고 나갔냐면 주봉상 62평에서 지지받고 날아갔습니다. 액토즈소프트가 시세를 분출할 때는요. 주봉상 60주 2평을 깨지 않고 그 부근에 내려오면 지지받고 날아가고 그 부근에 내려오면 지지받고 날아갔습니다. 그때는 워낙 좋아서 60주 2평을 찍지도 않고 그 부근에 내려오면 투자자들이 서로 매수를 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날아갔었는데 2014년도에 강력하게 저항받은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죠. 45,000원 부근 60주 2평 우하향돼서 꺾였던 자리.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꺾인 종목, 시세를 내다가 추세가 꺾여서 깨진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강력한 저항 자리에서는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펀더멘탈 전망이 좋아도 일단은 그 자리는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저점이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올해 초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일봉을 보시면요. 거기서 이 3월 달에 그런 쌍봉 만들고 나서 크게 꺾였고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이평이 수렴되고 나서 또 꺾였습니다. 그럼 여기서라도 손절을 하셔야 돼요. 수렴이 되고 나서 꺾이면 그때라도 늦었지만 그때라도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안 하시면 거기서 또 지하 2층, 3층, 4층까지 내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000원까지 내려왔고 최근에 22,000원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습니다. 뭐 게임주가 워낙 좋으니까 같이 올라왔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워낙 좋아서 같이 올라왔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32,000원 부근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이 자리가 딱 보시면 4월 달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단기 저항 자리고 단기 매도 자리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이틀간 세게 조정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도 얘는 단기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자리 손절 라인은 2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1선 이탈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올라오면 32,000원이 단기 저항 비중 축소의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 38,000원. 38,000원에서는 전량 매도, 반드시 매도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00원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돌파 여부를 보시고 그 다음 돌파하게 되면 38,000원 최종 매도 자리가 되도록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큰 그게 없는 건가요? 네, 장기적으로 봐도 38,000원일까요? 장기적으로 보시면요. 네. 액토즈소프트는 장기적으로 끌고 올 만한 그런 매력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올해 좀 기대를 하셨다면 오늘 전략 한번 들어보시면서 32,000원에서 분할 매도 38,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액토즈소프트 살펴봤습니다. 1부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저희는 종목 진단 2부에서 이어갑니다.